책을 집어든 당신 막막하시죠? 책은 너무 두껍고 잠은 오고 키워드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예민수의 키워드 리딩. 키워드로 보는 앤서니 볼턴의 투자 철학입니다. 앤서니 볼턴이 이 책에서 쭉 그 테마별로 여러 가지 투자의 지혜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투자자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투자를 하면서 앤서니 볼턴이 스스로에게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기업, 투자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기업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에도 여전히 좋은 회사로서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면 지금 투자해도 좋고 10년? 이 회사 10년까지 살아남을 있을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 제일 유명한 휴대폰 회사는 어딘지면요. 노키아였어요. 노키아라고 잘 벌써 모르는 표정이잖아요. 노키아. 노키아. 그러니까 옛날에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 형님이 스마트폰 만들기 전에는 피처폰이었잖아요. 모토로라는 들어봤죠. 모토로라랑 스웨덴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했어요. 그런데 지금 노키아 모르잖아요. 환경이 변하면서 완전히 도태된 거예요. 그런데 노키아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 사업 매각해서 안 만들어요. 코닥 카메라 필름 그때는 다 뭐 코닥이나 후지 필름 사서 챙겨 넣고 이렇게 했어요. 필름 누가 써 지금? 다 디카로 바뀌었는데. 이 기업은 오늘보다 10년 후에 더 가치 있는 기업이 될까? 질문을 던져봤더니만 놀랍게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찾지 못하는 기업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탈락시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별하는 방법 가운데 최고 경영자, CEO를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살아 있을 것 같은 기업이긴 한데 CEO가 좋은 CEO가 아닌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기업은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오늘은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은 옛날에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요즘도 모 제약회사, 종땡땡 회사 이런 회사의 오너가 갑질하고 오너의 아드님도 갑질하고 이런 회사들은 오너 중심 회사거든요. 최고 경영 전문 경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회사들은 10년 앞에 어두운 거죠. 그죠? 앤서니 볼턴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 키워드 이유. 이유가 분명할 때만 투자해라. 보유한 모든 주식에는 투자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생충에서 짜파구리가 유행했대. 용시 모를 거야. 이유가 되죠. 그리고 샀어. 주가가 올랐어. 근데 기생충이란 영화의 그 흥행이나 관심도는 몇 년이라고 할까요?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이유가 하루짜리 이유냐, 한 달짜리냐, 1년짜리냐, 10년짜리 이유냐, 투자의 이유를 명확히 하라. 세 번째는 독자적인 사고, 대중과 반대로 그러나 올바르게. 그게 어려운 거죠.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일과 시장에 귀 기울이는 일이 두 개가 잘 믹스돼야지 된다는 거죠. 투자자는 할 일이 많아요. 사람과 일부러 좀 거꾸로 가려는 좀 외로운 시도를 해야지 투자가 성공합니다. 앤서니 볼턴이 얘기하는 투자의 이 방법 가운데 재무 분석. 이 회사의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현금을 쫓아가 봐라.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처럼 재무지표상에는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이익도 많이 나는 걸로 생각돼. 그런데 실제 금고에는 돈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이익이 실제 이익이 아닐 수 있거든요. 흑자도산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재무제표상에 적자가 있는 회사가 망하는 건 맞는데 어느 기업이 흑자도산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분명히 장부상에는 100억의 이익이 있고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외상으로 나가 있어.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내가 받긴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잡혀 있는 건데 못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재무지표가 아니라 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캐시플로우. 그거를 많이 쫓아가는 거죠. 투자에 대해서 기업이 기본적인 그 회계 재무지표를 통한 재무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그 재무제표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근거하에서 옛날에 재무제표 조작도 많이 했거든요. 감옥 분식회계. 분식회계는 뭐죠? 분식집 가서 하는 회계가 분식회계인가?
재무제표에 메이크업 해주는 어우, 자리 바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회계 기준이 깐깐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재무 분석은 중요하다. 그게 아까 얘기한 어떻게 보면 확실한 투자의 이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감이 아니라. 다섯 번째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가치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신봉 안 하고요. 기술적 투자 한 사람 중에 차티스트 중에 살아남은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코스톨라니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앤서니 볼턴은 아니 그것도 활용할 바가 있다면 신뢰는 하지 않지만 정보가 있잖아. 가용한 모든 정보를 다 이용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손실난 종목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익을 언제 좀 실현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보통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 그래서 보통 앤서니 볼턴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한 3년에서 5년의 주가 흐름들 차트를 쭉 보면 큰 흐름이 보이잖아요. 이 회사가 3년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떨어졌지. 그때 뭐가 있었지? 이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그랬었구나. 이런 어떤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보조 지표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뭐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자이죠. 예. 앤서니 볼턴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여러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데까지 기간을 보니까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결과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18개월 정도 되니까 일관성 있게 주식을 팔 기회를 주더라. 증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거스를 줄 아는 사람들이다.